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점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정말 이제 선풍기도 켜지 않고 자연의 바람 속에서 글을 쓸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채소밭가에서 이런 시를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오늘 같이 낭송하실 텐데요. 또 광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두 권의 책이 나왔는데, 하나는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100년 동안의 증언이라는 책인데, 이건 이제 간도 대지진 혐오와 국가 폭력이 이제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간도 대진지 있잖아요. 그 지금 100주년인데 100주기죠. 100년 전에 한 3일 동안 9월 1일부터 9월 한 3일 정도까지 6,000명 이상의 한국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간도 대학살이라고 그래요. 간도 다이 객사츠. 그 간도라고 우리가 왜 관동이라고 안 하고 관동 대지진이라고 안 하고 관동 대진제라고 하냐면요. 관동은요, 한국도 있고요, 중국에도 관동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근데 간토라고 하면 요코하마, 치바, 도쿄부 이렇게 세 개, 이바라키県이렇게 세 개, 네 개를 합쳐서 간토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동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에도 있고 관동 지방 있잖아요, 우리도요. 뭐 춘천이니 뭐 이제 강릉이니 중국에도 있거든요. 그거 구별하려고 일본에서 일어난 대학살이라고 해서 간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간토라고. 그 다음에 지진이라고 안 하고 지금 표제에는 진제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지진이라고 썼는데, 일본에서는 지진이라고 표현 안 하고 진자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기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선인 학살 진실 규명 운동하는 분들은요, 간토 다이 신사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요, 지진이 아니라 진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자연의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재의 재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지진이 있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인재 사건이라고 해서 간도 대진재라고 일본 활동가들은 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진재라고 쓰면 이거 한국말로 잘 표현이 안 돼서 혐오와 국가폭력이란 말로 대신했죠. 그리고 학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또 책을 구입해서 보지를 않아요. 제가 이 책을 내려고 했던 것은 정말 이 문제를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작게 만들고 최소한 쉽게, 그리고 가격 싸고, 그리고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대표님께서, 이게 제 책 일본적 마음이 나온 출판사죠. 대표님께서 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얇게, 최대한 얇게 만들었습니다. 매수는 한 700매 돼요. 그러니까 얇은 건 아니죠, 사실은요. 700매 정도면. 그 다음에 여기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15연 50전. 이 스보이 시계제 장시죠. 이게 최초로 번역되어 실려 있어요. 제가 2005년에 이걸 번역해서 학술지에 발표되는데, 학술지는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잖아요. 그걸 다시 막 이 단어나 이런 걸 확인하고 그래서 이쪽에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죠, 단행본에 실린 장시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본 분들이 이 조선인 대학살 추모하는 장소에서는 이 시를 다 낭송하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본에서 13년, 14년 가깝게 살았는데 이 발음을 제대로 못해요. 이 주고엔 고주생. 그런데 아마 지금 발음한 것도 틀린 겁니다. 또 도쿄 사람들이 아니면은 오사카라든지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 발음을 못해요. 고베나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뭐 억울하게 조선인이나 중국인으로 생각해서 또 학살당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또 간도 대학살이라고 쓰는 이유는, 조선인 학살이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그때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엄청 많이 학살당했어요. 같이
추모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당했거든요. 박이열도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간또 학살 그러면은 중국인, 조선인,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많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지금 제가 일정을 보여드릴 텐데 또 하나가 있네요. 제가 매년 한두해 좀 큰 공연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제주도나 또는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도 하고 자그맣게 또는 크게 많은 시인들의 그 시를 해설하고 또 낭송가들이 낭송하고 성악가들이 노래하면 제가 해설하는 그런 공연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도 많이 했죠. 두 번 했죠. 제주도에서 많이 한 게 아니라 2번 제주 아트센터에서 했는데 작년에 울산에서 윤동주에 이어서 올해는 한용운 시인을 합니다. 한용운 시인을 그 낭송가들이 이제 시를 낭송하면은 제가 대표시 10편을 해설하면서 한용운을 체험하는 영상과 함께 한용운을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기서 이제 바라춤하고 또 우리 법고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낭송가 백시양 선생님께서 애써주셨습니다. 잠깐 일정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이 21강인데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9월 6일 날 지금 이제 몰입이라는 시를 하고 그 다음에 13일 날 사랑이라는 시를 합니다. 9월 달 초에 제가 못하는 이유는 원래 8월 31일 날 원래 라이브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라이브 보시려고 기다리시다가 왜 오늘 안 하지 이러실까 봐요. 제가 8월 10일 날 30일 날 일본에 가서 9월 1일 날 강연을 해요. 일본에서 몇 군데 강연하고 9월 2일 날 간또 대학살 100주기 국제 심포지움이 도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발표를 합니다. 거기 가서 한국 측 연구자로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없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라이브가 없고 9월 초에는 없고 9월 6일 날 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8월 30일 날 왜 유튜브에서 안 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 그리고 10월 4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라이브를 기억하셨다가 이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빨간색으로 여기 지금 표시했죠. 이때부터 60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가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서 김수영 시인이 이때 이제 우리의 이거죠? 이게 기도라는 것이 5월 달에 쓴 건데 1960년 5월 12일인가 5월 달이죠. 5월 말에 한 달 지난 다음에 혁명 때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시입니다. 요때죠. 이게 5월 달에 이게 4월 초예요. 4월 5일인가 하 그림자가 없다. 4.19 일어나기 열흘 전인가 쓴 시가 하 그림자가 없다죠. 요게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혁명의 시기에 들어가는 시들입니다. 뭐 거듭 얘기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쭉 저랑 이렇게 지금 20회 이상 얘기 들어보니까 혁명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시에서는 이미 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정지의 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일정을 이렇게 보시면 드디어 이제 1960년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강좌가 지금 우리가 20강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한 35강이나 40강 정도면은 김수영 강좌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클릭수를 보니까
보통 이제 라이브로 했던 영상은 뭐 1100명, 1200명 이렇게 보세요. 1200명 정도 보시고 제일 적게 보시는 게 한 700 몇 명이 이제 보시고 계셔서 거의 그 700에서 1200명 정도 사이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또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껴요. 맨 처음에 400여 명 선이었는데 이제는 1000명이 넘고 1200명 정도가 넘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제가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서 이제 동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면은 제가 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프카 책이 나와요. 제 책이. 카프카 책이 곧 내년이 100주년이라서 카프카도 할 수가 있고 또 신동엽을 한 20회 정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엽 시인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 모임에 쭉 같이 동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채소밭 가에서라는 시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연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리고 자연이 느끼라는 대로 느끼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김시영이 사치라는 산문에 1958년에 쓴 글입니다. 지금 뭐 이 무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자연을 이렇게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을 주체로 보고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그 풀이라는 마지막 시 있잖아요. 풀이라든지 폭포에 나오는 물방울이라든지 이런 게 주체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힘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주체예요. 서브젝트.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는 주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연이 하라는 대로 오히려 나는 자연이 하라는 대로 따라할 뿐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연이 느끼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김수영의 시 작법이에요. 어떤 대상을 보고 자기의 의지를 막 넣으려고 하겠죠. 시인이라는 거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스피노자식이에요. 자연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을 하라는 대로 자꾸 들으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김수영 시인의 시혼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시를 보겠습니다. 시를 보기 전에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네요. 제가 중앙일보에 지난주에 나왔죠. 지난주 나와서 그러니까 19일자, 18일자 신문이죠. 8월 18일자 이 영상이 이제 이후에 나올 테니까요. 이 영화 수라에 대해서 썼어요. 저는 이 영화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황윤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다큐 영화인데요. 수라는 어디냐면요. 새만금 있잖아요. 새만금에서 그 갯벌이 3개가 있는데 새만금 맨 위쪽 부분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잼버리 했던 데가 밑에 부분인데 윗부분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와,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영상으로 꼭 영화로 한번 보시고 TV로 보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스릴이라든지 이 돌비 시스템 있는 극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스크린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화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이 영화에 나와요. 가령 흰 농개가 이 풀을 쫙 찢는 거 있잖아요. 노는 거예요. 농개가 풀 찢으면서 노는 거. 그런 거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붉은 불이 갈매기 뭐 이런 새들이 나와요. 이름들이 길어요. 갈매기. 그다음 멸종위기인데 그런 것들이 글쎄 말이에요. 그 갯벌에서 아기 새들이 천적에서 자기 몸을 살리려고 도마뱀처럼 색깔이 변해 있는 거예요. 갯벌새들하고 똑같이. 그 엄마 새들이 못 찾아요. 자기 아기 새들을. 그래서 막 찾으러 다녀요. 그 붉은 불이 그 새들이.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 거 우리가 갯벌에 가서 봐도 모르잖아요. 저 새들이 왜 왔다 갔다 하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여기서 너무너무 정확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들이요. 이 도요새라는 새가 있잖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도요새라는 시도 쓰고 중앙일보 칼럼에 이제 도요새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칼럼도 썼고, 그리고 제가 노래도 지었어요. 노래도 제가 도요새라고 노래를 지어서 이제 며칠 지나면 스튜디오에 가서 녹화하고 미디로 이제 음악을 깔고 영상을 다 넣으려고 합니다. 야, 도요새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도요새는 19도에서 한 22도 그 사이에서 살 수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8만 마리의 도요새가 뉴질랜드 이런 데서 10월에서 3월에 사는 거예요. 여기 따뜻하니까. 여기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와요. 우리 새만금 이쪽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봄철을 지내는 거예요. 3, 5월 달. 여기가 또 시원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여름이 오면 너무 더우니까 시베리아로 가요. 5월, 8월을 지내고 여기가 이제 겨울이 오면 다시 내려와요. 8월, 10월 가을을 지내고 또 이제 겨울이 한반도에 이르면 쭉 가서 내려가서 한 번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근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밤낮 없이 그 하늘을 나르려면 몸의 영양가가 어마어마해야 되겠죠. 그죠? 6,500km 정도 되는 6,000 여기 몇 미터 그 거의 1만 킬로를 달려가는 건데 그러려면 새만금에서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축을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새만금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도요새가 죽은 거예요. 세계 멸종새예요. 멸종 위기종이에요. 전 세계에서. 부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스나이퍼라고 그러죠. 스나이퍼. 꼭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보다가 먹을 거 있으면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먹는 새예요. 그래서 부리가 이렇게 이렇게 핀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스나이퍼라고 하는 이 도요새. 아, 여기 있네요. 스나이퍼. 이 도요새. 그래서 이 멸종위기의 새가 이 새만금을 갖다 덮어버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죠. 그야말로 이 수라라는 이 영화를 보면은 정말 뭐 킬링필드처럼 그냥 확 죽어 있더라고요. 못 먹어가지고. 이 자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에 대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힘도 주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 자연을 죽인 거죠. 이번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 잼버리를 이 새만금에서 복원되지 않은 이걸 잘 복원하고 이 철새들 도래지도 보호해주고 이러면서 여기다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근데 나무가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려주면서 보이스카우트들에게 이 수라의 아름다움과 이 철새들이 한꺼번에 날아갈 때 그 소리, 전 그 소리를 잊지 못해요. 영화로 체험했지만,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것을 본 것은 죄가 아니겠는가. 그게 영화 끝난 다음에 계속 도는 거예요. 제가 죄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요, 저 정말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새만금에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 그냥 그 큰 식당들이 있어요. 대게도락 이런 거 있지 아시죠? 대게도락 이런 횟집. 그런 데 가서 이제 가을 그냥 멋있게 막 거기 카페 막 통유리 카페 어마어마한 통유리 카페 있어요. 그 군산에 새만금 곁에 그 방수제 쫙 그 물 막는 방수제 옆에 그런 아주 비싼 그때 가서 회를 즐기고 그게 얼마나 제가 지금 부끄러운지 말이에요. 그 새만금을 살리려고 삼보일배하면서 그 스님과 신부님과 목사님들이 그 몇 킬로입니까? 몇백 킬로 되는 걸 그걸 서울까지 기어오시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회를 즐기고 그랬던 것이 지금 죄가 돼서 그 죄의식에 해당되는 수라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좀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중앙일보에 일단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알리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잘 실리겠죠? 사실 이게 지금 녹화 방송이라서 모르겠는데 이제 내일 실릴 신문입니다. 내일 신문 칼럼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공항을 짓는다는 거예요. 새만금 공항. 이게 또 이 건축 하고 정치가 놈들이 이게 뭐 협작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요, 군산 비행장이 있어요. 지금도 적자예요. 군산 비행장. 저는
요 뒤에 청주 비행장도 있어요. 가까워요. 청주 비행장을 제가 가끔 비행기를 내리거든요. 제가 중국 갔다가 항저우에서 청주가 이어져요. 그래서 김포로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청주로 와가지고 리무진 타고 서울로 오는데, 아니 청주 비행장도 있고 군산 비행장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비행장을 만든대요. 이거 뭐예요 지금? 거기 또 건설 만들면 또 엄청나게 건설회사가 돈 먹겠죠. 그 건설회사들이 또 아파트 같은 거 짓는 돈 또는 이런 거 짓는 걸 또 언론에 광고로 하면은 그 광고 언론사에서 또 먹겠죠. 또 정치가 놈들 돈 주겠죠. 이게 협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비행기 지을 때가 아니죠. 이걸 지켜야 되죠. 이게 뭐냐면 전 세계의 그 멸종위기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의 뭐 마오리족 이런 사람들이 새만금 와서 기도하고 새만금을 지켜달라고 그 사람들이 그 장승을 그 뭐죠? 그걸 토템폴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토템폴. 새 그려놓은 거 독수리. 그 여기다가 도요새를 새겨놓은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막 그 오스트리아 원주민들이 막 노래 부르고 그러는 이유가 이게 새만금의 일이 아니라 이 도요새는 전 세계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김수영의 이 시가 그냥 어떤 사회 변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지키고 우주를 지키려는 그런 아주 작은 힘,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여기다가 지금 비행장을 지으면은 그 비행장은 어디를 겨냥하는 거예요? 북한을 겨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국을 겨냥하는 거죠, 중국을.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그 새만금 신공항 이야기. 그렇죠. 미군을 위해서 짓는 거죠. 미군 부대가 옆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신공항은 결국 미군을 위해서 짓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그러니까 미군의 비행기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한겨레 신문에 지금 하신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오동률 씨가 거기 새만금 지킴이 오동률 선생이 했던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김수영이 했던 자연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자연이 느끼라는 대로 느끼고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의미 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들어도 울림을 주는 것이죠. 단순히 자연이 듣는 얘기를, 자연이 했던 얘기를 내가 실어 쓰겠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자연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김수영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1945년에 이제 이게 마포에서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포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뭐 신촌의 그 번화가 생각하실 텐데, 이게 연세대 쪽이에요. 지금 여기 연세대 들어가는 신촌 사거리, 지금 1945년에 신촌 사거리에서 여기 지금 이 연세대 뒷산이죠. 인왕산, 뭐 안산, 요거 안산 쪽이죠. 이 연세대 신촌이에요. 들어가는 거. 45년에 이랬거든요. 요 10년 이후에요. 지금 김수영이 이 시를 쓴 것은 57년이거든요. 조금만 더 가깝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이게 마포정점인데, 요건 성두경 선생님이 찍은 마포정점인데요. 김수영 시인 집 근처예요, 여기가. 예. 이런 길에서 김수영 시인이 돌아가신 거죠. 이게 뭐, 이렇게 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포정점, 김수영 시인 집에서 한 200m 될까? 그 뒤쪽에 있는 거예요, 마포정점. 네.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마포정점이 여기니까 이쪽이니까 한 이 정도 될까? 아니면 저쪽일까? 하여튼 여기서 반경 한 500m 정도가 김수영 시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채소밭가에서를 썼다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소밭가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강바람은 소리도 고웁다.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달리아가 움직이지 않게.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무성하는 채소밭가에서.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돌아오는 채소밭가에서.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바람이 너를 마시기 전에. 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어요. 채소밭가에서. 보시면 김수영 시인이 제가 그 바로 앞에도 혁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시각적인 의미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 이게 뭐죠? 이 고랑이라고 그러나요? 밭고랑을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밭고랑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또 시인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바람은 소리도 없다. 그다음에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달리아가 움직이지 않게. 또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 이게 이제 밭고랑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오는 채소밭가에서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 바람이 너를 마시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보면서 사진으로 보면 이제 명확히 나오죠. 이 사람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지금 이 당시 상황은 어떠냐면요. 그때 거의 비슷했던 63년 9월 10일 날 썼던 시를 한번 보면요. 이런 시를 썼어요. 두떼기 차밭 옆에는 역시 두떼기의 채소밭이 있다. 김장무나 배추를 심었을 인습적인 분가루를 칠한 밭 위에 나는 걸핏하면 개똥을 갖다 파묻는다. 재밌어요. 이제 농장이 이제 넓은 거죠. 땅이 넓어져서 채소밭이 이제 두떼기 채소밭이 있는 거죠. 이 채소밭가에서라는 시잖아요. 이 시가 채소밭을 키우는 겁니다. 저도 이제 채소밭을 키웠는데 추워가지고 선생님 담요 하나 더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지금 추운가 봐요. 저도 지금 왜 이렇게 오늘 에어컨을 세게 틀어놨죠? 지금 굉장히 추워요. 진짜. 전 춥지는 않죠. 전 좋습니다. 강의할 때. 근데 좀 앉아 계신 선생님 좀 추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채소밭이 이 채소밭이 있는 거죠. 두떼기의 채소밭이 있는데 김장에 무를 많이 심으셨대요. 무를 많이 심어서 무를 자르면은 또 무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김수영 씨에. 또 배추를 심었고. 근데 인습적인 분가루를 칠한 밭 위에. 이게 무슨 말이죠? 화학 비료를 막 뽑은 거야. 하얀 비료를. 근데 그런 거 싫어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기계화되고 이런 거 싣고 이게 유기농을 하는 거예요. 개똥을 뿌렸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150여 평에 재배했던 입이 예쁜 결명자차를 키웠다고 그래요. 사모님 얘기로는요. 결명자차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 인습적인 분가루를 이렇게 싫어해서 이런 것들이 김수영이 얘기했던 반역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반역의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포구 구수동은 지금처럼 다르게 이제 시골 농촌이었습니다. 레그온이라고 닭을 11마리 키웠는데 이게 점점 많아져서 1,100여 마리가 더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점점 돈이 좀 넉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5년 이후의 시들을 보면 내가 부자가 돼도 좋은가 막 이런 고민들이 막 나타나요. 김수영 시에서 보면. 그래서 그 농촌 생활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 집에도 어저께는 무씨를 뿌렸고 물을 뜯어 나온 아내의 얼굴은 어느 틈에 저렇게 검어졌는지 시골 동리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 농사 짓고 닭을 키우며 땅속의 벌레를 벗삼아 지내는 그 무렵 쓴 시가 이 채소밭가입니다. 아까 땅속의 벌레 제가 지난주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앞서 봄밤이라는 강연을 보시면 여러분 그 땅속의 벌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기운을 주라는 이 주문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전부 반복이 돼서
아주 음이 커져요. 점점. 제가 지은 노래가 있어서 제가 요 댓글 첫 번째 댓글에다가 주소창에다가 지은 노래를 넣겠습니다. 김도 선생님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설명문에다가, 그죠? 설명문에다가 클릭해서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텐데, 그 주소창에 기운을 주라, 그 채소박가에서 노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기운을 주라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얘기했어요. 그 원맨 밴드라고 해서 제가 스튜디오에서 혼자서 만든 거거든요. 베이스 기타도 치고, 뭐 하모니카도 불고, 드럼도 치고 해가지고, 이게 원맨 밴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8번 녹음했어요. 베이스, 하이, 코러스, 뭐, 알토, 테너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기운을 주라가 저한테는 똑같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반복하면서 점점, 꽈배기 반복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김수혁의 반복법을 우리 이영준 교수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꽈배기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정말 북소리처럼 점점 커지는 느낌이 나지요. 이 사람은요, 이 김수영 시인은 반복법을 정말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느낌이 새롭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그때 시작 노트를 한번 보죠. 1957년에 우리가 시를 볼 때 꼭 산문을 같이 봐야 돼요. 시를 썼던 시기에 그 사람의 산문을 보면 그 산문이 시를 해설해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제가 이제 윤동주하고 정지용하고 백석 이 산문이 중요한 것이 특히 정지용은요 산문 읽지 않으면요 황당한 해석을 하게 돼. 정지용 책을 지금 어느 출판사에서 지금 책을 내자고 그래서 정지용을 소설로 쓸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용과 동주라는 책을 소설로 쓸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썼어요. 살아가기 어려운 세월들이 불확쳐 올 때마다 나는 피곤과 곤태에 지쳐서 허술한 술집이나 기웃거렸다. 거기서 나는 우정이며 현대의 정서며 그런 것들이 후일의 나의 노이투에 담겨져 시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의 시는 너무나 불우한 메타포의 단편들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운 건 평화이고 온 세계의 하늘과 항구마다 평화의 나팔 소리가 빛날 날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우리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시는 과연 얼마만한 믿음과 힘을 돋워 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시영은 자기 시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힘이 되주길 바란 거예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내 시가 믿음과 힘이 되었다면 아이고 참. 전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노숙인 문학을 강의하는데 지금 이번 학기는 수요일 날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대학이죠. 우리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했던 우리 광노현 교수님이 학장으로 계세요. 그래서 이제 5명의 교수가 지금 오래 하신 분들은 20년 넘게 강의를 하고 계신데 내 시가 선생님 우울증 날 때 뭐가 비슷해서 부족해서 우울증이 난다고 그러죠? 무슨 세파민인가? 네? 도파민. 도파민이라고 그래요? 도파민 같아. 도파민이지 알아볼 텐데 그게 부족하면 우울증이 난대. 그러니까 그걸 능가하는 강의를 하고 그걸 능가하는 시를 쓰고 싶어요. 그걸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늘 고민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노숙인 인문학을 강의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강의하는 게 도파민 받아도 못하는 강의를 하고 있지 않나. 최소한 내 시와 내 글이 믿음과 힘을 줄 수 있는 도파민이 높으면은 괜찮은가요? 그래서 그걸 보충해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걸 부족한 그런 것을 보충해주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김시영은 믿음과 힘을 돋워주는 이런 걸 어디서 봤냐면 채소에서 본 거죠. 채소에서. 여러분 앞부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 지은 앞부분만 채소박가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음악이 나오면 이제
그 닭소리가 나오는데 양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닭소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요 주소창에다 제가 노래 주소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켜서 그 클릭을 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언덕 위에 있던 구스동집에서 한강이 내려다 보이죠. 그러니까 강바람은 소리도 고웁다라는 말은 강바람이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강이 보였다고 그래요. 우리 집 아래쪽으로 경사가 졌는데 홍수가 나면 물이 차서 설렁설렁 나왔다는 거죠. 집 주소를 보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긴데요. 이 영풍 아파트인데 사실은요 한강이 바로 여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 자꾸 그걸 뭐래요? 간척을 해서 넓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게 절벽이었죠 다. 이 마포구는요. 절벽이었는데 그걸 절벽을 무너뜨리고 점점 흙을 허물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밀고 나온 거예요. 지금 땅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물이 여기까지 집까지 찰랑찰랑 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사진 보면은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포구 사진 보시면요. 예. 이게 높은 데서 있던 거죠. 그죠? 집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자, 그래서 강바람이 들려오는 겁니다. 강바람이 들려서 강바람은 소리도 고웁다.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 강바람은 소리도 고웁다라고 했을 때 진짜 강바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달리아가 움직이지 않게. 이 달리아가 뭐죠? 달리아가 뭔가요? 달리아가 뭐냐면 그 지금 일단 달리아를 얘기하기 전에 달리아를 이 김수영 방이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여기 지금 8인조 책상이 있고 우리 병풍이라는 시 했었죠. 병풍이 여기 쳐져 있고 피아노라는 시가 이제 나오는데요. 요 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달리아를 키웠대요. 사모님이 그 방 앞에다가 달리아를. 근데 달리아가 꽃이 크잖아요. 여러분 달리아 보신 적 없으세요? 달리아 보여드릴게요. 결혼식 할 때 이거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이거 부케? 부케 맞나요? 네, 부케 할 때 달리아 많이 쓰잖아요. 달리아 많이 쓰고 굉장히 큰 꽃인데 결혼식 가면 또 이렇게 우리 식사할 때 앞에다 이렇게 달리아 꽃을 했는데 그거 아주 유리통 안에다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죠? 달리아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외국 꽃종인데 그러니까 달리아가 움직이지 않게 이 달리아는 실제로 여기 이 꽃밭에 있던 꽃이기도 하지만 김수영 서재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양식문이었다고 그래요. 이걸 나오면 여기 등나무가 있고 얼마나 이게 집을 멋있게 지었을까요? 이 등나무 그늘이 있고 나오면 여기 채소 밭갓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게사 우리 닭장이 있고 이렇게 밭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이 달리아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는 것이 서로 존대하고 이랬는데 달리아가 쓰러지면 얼마나 약할까요? 달리아, 우리라는 존재가 움직이지 않게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무성하는 채소밭가에서는 이게 무성하는 이거요 일본어 표현이죠. 굉장히 일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굉장히 왜 사캉니 나떼이로 굉장히 그 무성하는 사캉니 나떼이로 굉장히 그 활발하고 있는 이런 일본어적인 표현이에요. 채소밭가에서 이분은 뭐 25살 때까지 일본어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귀국자네처럼 일본어 말투가 좀 나옵니다.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 돌아오는 채소밭가에서는 근데 이게 돌아오는 채소밭가에서는 이게 주체가 안 보이잖아요. 내가 돌아오는 거겠죠? 내가 채소밭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돌아오면서 채소밭이 나에게 기운을 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 더 기운을 주라. 바람이 너를 마시기 전에. 이 바람이 뭘까요? 바람이 계속 나오는데요. 김성시에서 바람은요, 그 니체적인 계시, 리빌레이션, 스페셜 리빌레이션, 어떤 계시의 의미도 있습니다. 번개처럼 그럼 다가오는 계시의 의미도 있지만 또 바람은요, 우리 풀이라는 시에서 보면 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나의 동료를 논어에 보면은 바람은요
군자 같은 거죠. 군자와 풀이 같이 민초와 더불어서 사는. 그러니까 바람을 꼭 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저기 그 풀이라는 시가 나오기 전에 어제 며칠 전에 광복절이었는데요. 65년 2월 달에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가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가 이해되고 6월 달에 정식으로 체결이 돼서 6월부터 엄청나게 이제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람을 일본어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이 아니 일본과 협작했던 그 당시 독재 세력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 그것도 틀리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바람이란 것은 나의 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내면의 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마치기 전에 니체를 얘기했는데요. 니체는요 그 적을 뭐로 표현하냐면요 보색으로 표현해요. 보색. 하얀색의 보색은 검정색이죠. 노란색의 보색은 보라색인가 그래요. 이거 특이하더라고요. 노란색의 보색.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가 도울 보자예요. 적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예요. 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람이 너를 마시기 전에 적한테 내가 마심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적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윈윈하는 그런 서로 보조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풀이라는 시도 적이면서도 내가 의연하게 쓰러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반복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꽈배기 반복법이라고 했는데, 이 절망이란 시가 이제 65년, 이제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 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주로 김수영이 많이 하는 것이 이 서술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요.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울 때 반성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아요. 사과를 안 해요. 진짜. 자기 장모가 들어가도 장모가 잡혀 들어가도 반성하지 않아요. 예? 자기가 잘못 얘기하고도 무슨 뭐라고 그랬더라. 바이든 바이든이 쪽팔려서 반성하지 않아요. 계속 거짓말해요. 거의. 그죠? 잼버리 실수했는지도 반성하잖아요. 풍경이. 근데 곰팡이들은 화려하기만 하고 반성을 하진 않아요. 냄새, 아주 향기로운 냄새 나죠.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여름, 가장 화려한 여름들은 반성하지 않고, 이 속도, 막 빨리 가는 것들은요, 반성하지 않아요. 내가 최고다 하고 기차에 칙칙폭폭 하고 기차에 남이 치이던 말던 그냥 자기 할 길만 갑니다. 이런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거를 이 사람은 계속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반복한다고요. 근데 이 병치를 주고 있는데 이 병치는요, 이 기운을 주라 해서도 이 서술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시인데요. 이게 원고지입니다. 65년 때 했던 것인데 우리 다음에는 이 두 편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너를 마시기 전에는 무슨 뜻일까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리도 곱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바람은요, 완벽히 그냥 적으로만 해석하면은요, 김수영의 시세계를 굉장히 좁히는 거예요. 김수영의 시는요, 굉장히 넓어요. 이 김수영이 참여시라고 했을 때 그 참여시는요, 80년대 민중시 그냥 노동시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김수영의 참여시는요, 프로이트적인 무의식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들어가야 돼요. 김수영이 분명히 썼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과학의 세계도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식물시적인 상상력도 이 체험에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란 것은
단순히 적이 아니라 지친 신체를 달래주는 고운 소리이기도 하고요. 이 풀이란 것도 보면요, 저도 이제 농촌에서 살았는데요, 이 풀포기가 단단해지려면요, 논이 모가 자랄 때 적당한 바람이 불어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뿌리가 든든하대요. 장마도 견디고 이게 흔들리면서 채소가 든든해지거든요. 그래서 김수영의 바람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내가 단독자라서 세상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바람에 먹히면 안 된다고요. 바람에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바람보다 먼저 웃을 수도 있고, 어떤 폭압에서도 내가 이 달리아꽃처럼 귀중한 존재로 나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곧 다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이 마포가 변해가는 것을 볼 텐데요. 이제 이 김수영이 이 내적으로 갑자기 막 이제 그 레고원 닭을 11마리 키우는데 이게 막 1000마리를 넘어갑니다. 막 서로 이제 막 엄청나게 커지고 내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어 가는데 또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62년, 64년에 바로 마포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마포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거든요. 65년 이후에는 뭐 마포에 막 이 도화동이죠. 도화동에 아파트가 막 생깁니다. 이런 세계에 김수영 시인은 이 채소박가에서를 썼던 것입니다. 저는요, 그 잊지 못할 추억이 있어요. 제가 그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저한테 이제 들렸던 그 윤씨 대통령이 했던 얘기처럼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진보라는 단어를 막 그렇게 함부로 쓰질 않아요. 그냥 저는 민주주의자 같아요. 저는요. 굉장히 민주주의, 진보, 좌파라고 단어도 저도 잘 쓰지 않아요. 저는 제가 민주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는 좌파다, 나는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인권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고, 제가 바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잡혔을 때, 저보고 간첩이라고 공산당이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때리기도 하고, 맞고 그러다가 나왔는데, 나오니까 제가 제가 믿는 그 종교, 거기에 이제 갔더니 저를 또 이제 공산주의자로 보고 만나지 말아라.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미안해가지고 저를 어디 제가 유학 갈 때 봉투를 이렇게 주시면서 은교에 잘 다녀와라 하면서 그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이 나한테 그때 그 소문을 퍼뜨린 게 간첩이라고 얘기했던 걸 미안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 가서 막 울었습니다.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도 이해하고 평양 분이셨거든요. 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저를 이해하시고 마지막 제가 유학 갈 때 봉투에다 돈을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기억이 나요. 함부로 간첩이란 말 이런 말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도 취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도 취직할 수가 없고 한겨레 신문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을 준비하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선영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해직되었다가 민청년 사건으로 해직됐다 본직되신 분인데 학교 오라고 그러더니 또 돈을 주시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박사과정 들어오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놀랐잖아요. 감옥에 갔다 온 제자한테 돈을 주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한 번에.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선영 교수입니다. 이 창비의 글을 많이 쓰셨죠. 그 집에 와서 그게 정말 막 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야. 너는 공산당이다. 너는 공산당이다. 너는 간첩이다. 저를 간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수첩에 지금 어디냐면요. 경복궁 옆에 현대미술관 있잖아요. 그 자리에요. 거기 보안사가 있었어요. 아세요? 이민수 선생님? 현대미술관 자리 아시죠? 거기 겉에는 병원이라고 써 있고요. 실제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박정희가 죽었을 때 맨 처음에 거기 갔잖아요. 그 반절 뒤가 다 보안사예요. 다 방이에요. 하얀색 방. 네. 거기 갇혀서 있었어요. 거기 갇혔대. 감방에서 나왔는데 거기 또 끌고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윤석양 사건이 터졌는데, 야, 나중엔 간첩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서울신문이나, 뭐 정확히 얘기해, 조선일보에 그 운동권의 맥을 쓰면은,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국 KBS PD나 아니면 조선일보나 서울신문 기자 아니면 유럽에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그걸 잊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간첩 출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중앙방송이었나? 평양중앙방송인가? 거기 작가로 계실 때 쓰기 싫은 글 쓰기 싫어해가지고 이 남쪽으로 도망가 오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듣고 그냥 나가면서 복도에 나가면서 저 사람 안 되겠시오. 내보내시오. 뭐 이러더라고요. 그 평안도 아주 진한 평안도 사투리로 그래 안 되겠어. 내보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는데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고무다라이에다가 제 창문 밖에다가 상추를 씹어 놓으신 거예요. 야, 그걸 잊지 못하는 거. 어머니가 상추를 봐라. 꺾어도 나오고 상추가. 그거를요, 어머니가 야, 은교야, 상추 찍어. 이게 상추를 잘라 먹으면 내일 또 나온다. 뭐 힘내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아침 되면 또 나와요, 상추가. 그래서 점점 두꺼워져서 제 기억에는 한 10대뿐 잘라 먹은 것 같아요. 마지막 그 뻣뻣해질 때까지. 그걸 저희 어머니가 지금 99세인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라는 식물의 힘,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힘이 있는 거죠. 꺾이지 않고 풀에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김수영이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채소박가에서 시를 우리가 같이 낭송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지치지 말고 힘들 때는 이 채소박가에서라는 시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기운을 내시고, 그리고 또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기운뿐만 아니라 시대가 어려울 때 기운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은 그 영상 편집을 제 아들이 했어요. 아들이 지금 영화도 만들고 여러분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이 만든 감독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감독인데, 제 아들이 대학교 4학년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알고 기운을 주라 할 때 세월호에서 그 얘기하는 촛불 드는 사진도 집어넣고, 이게 비단 개인적인 기운을 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랑 같이 깃발도 들고 그랬던 아들이 거기다가 세월호 영상도 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강의 끝나면 여러분 바로 밑에 설명문 아래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기운을 주라라는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힘들 때 여러분이 기운을 차리시고, 더욱 이 비루한 시대 때 절망하지 말고 제발 냉소주의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이 봄밤이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봄밤이 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